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ERC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ERC는요, Employee Retention Credit이죠. ERC.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미국 정부에서요, 각각의 그 경제 주체들,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데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나왔던 부양책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러나 오늘은 이 ERC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규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이 영상 보시는 분이 비즈니스 오너이면서 또는 HR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의 임원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ERC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거나 또는 들어는 봤는데 내가 이걸 실제 자격이 없어서 활용을 안 했다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보시고 놓치지 않고 이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2020년도부터 지난 1년, 2년 사이에 여러 차례 올렸어요. 이게 아마 첫 번째로 했었던 게 10강, 2020년 한 4월, 5월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ERC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34강으로 ERC 신청 조건에 대한 또 간단한 분석을 했었고요. 그 뒤에 또 새롭게 나온 법이었었죠. 2021년도 때 기존의 그 ERC에서 추가로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좋은 혜택을 내놓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간단하게만 이게 어떤 혜택이었는지 규정에 대한 어떤 그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였었어요. 기존 업체는 뭐냐면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왔던 그런 미국의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스몰 비즈니스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ERC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2020년도 전체 하고요, 2021년도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에 대해서 발생한 이 종업원 임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격을 갖춘 종업원에 지급한 임금이라면 여기서의 자격을 갖춘 게 뭐냐 오늘 얘기 안 할 거고요. 과거의 영상 보시면 되고요. 또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내가 지급한 종업원 임금에 대해서 종업원 1인당 최대 26,000불까지를 회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금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였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인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냥 10배, 26만 불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신규 업체, 스타트업일 경우에 또 새로운 규정이 나왔던 거죠. 기존 업체들은 기존 업체인 거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뒤이어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여기 스타트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는 컴펜세이션 피리어드는요 2021년 3, 4분기와 4, 4분기이고요. 이때 지급한 이 임금에 대해서 종업원 1인당 최대 14,000불까지 그럼으로써 회사 차원에서는 또 최대 2, 4분기 이 Q3, Q4에 대해서 최대 10만 불까지 현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스타트업, 특히 이제 제가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스타트업이면서 자격을 갖추는데 이걸 굉장히 간과하거나 몰라서 지금까지 챙기지 못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조건이에요.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설립되었다는 거죠. 이게 자영업이건 회사이건 회사라고 하면 그때 법인이 설립되었어야 될 것이고요. 자영업이라고 하면 그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연 평균 매출이요. 1 밀리언, 100만 불 이하만 되면 이 스타트업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와 같은 종업원 1인당 14,000, 회사 기준으로 10만 불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조건으로 기존 업체에게 적용이 되는 ERC 조건을 충족 못할 경우라고 했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내가 만약에 기존 업체에게 적용되는 ERC 조건, 그게 뭐였냐면 government 오더에 따라서 정부의 그 오더에 따라서 억지로 셧다운을 해야 됐다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레비뉴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조건인데 그거 만족하면 그걸로 활용하면 되는데 당연히 스타트업으로서 만족을 못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이 설립에 대한 기준 그리고 연평균 매출액에 대한 기준만 충족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sounds too good to be true인데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이 스타트업 회사는요. 종업원 1인당 14,000불 회사 차원에서는요. 최대 10만 불까지를요. 정부 IRS로부터 현금 혜택 제공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례를 두 가지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쉬운 경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 2021년에 예를 들어 4월 달에 설립된 소매업 리테일 스토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회사의 분기별 매출액이요. 10만 불이었다라고 할게요. Q2, Q3, Q4예요. 그리고
설립했을 때부터 종업원을 4명 고용했다고 하죠. 그리고 각각의 그 고용된 종업원에 대해 3,000불씩 월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11월 달에 11월, 12월이겠죠. 2021년 11월 달에 파트타이머를 한 명 고용해가지고요. 월 평균 2,000불씩 해서 2달에 걸쳐 4,000불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이요. 2021년 4월 설립이니까 첫 번째 조건 만족되죠. 그리고 두 번째, 연평균 매출 100만 불 이하여야 되는데 각 분기별로 10만 불이니까 30만 불인 거잖아요. 그러니 충족되겠죠. 그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3, 4분기를 보면은요. 종업원 수가 4명이었었고요. 그리고 1인당 3,000불씩 월 3,000불씩 급여가 지급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기당 3달이잖아요. Q3니까는 7, 8, 9월이겠죠. 그래서 3달을 곱하면 3, 3, 9, 9, 4, 36, 36,000불 곱하기 70%인 25,200불까지의 혜택을 회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정부로부터. 그리고요. 4,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3, 4분기하고 기존의 그 풀타임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일하죠. 그러니 25,200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11월부터 파트타이머가 한 명이 고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달에 걸쳐서 4,000불 지급했으니까 4,000불 지급한 거예요. 10,000불 이내여야 되는 조건인데요. 뭐 이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4,000불 곱하기 또 70% 하면요. 토탈 28,000불까지 회사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4분기요. Q3, Q4를 합치면 53,200불까지의 혜택, 현금 혜택을 이 스타트업 회사는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건 뭐냐? 6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2021년 6월 달.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죠. 그런데 보아하니 6월부터 9월까지 6, 7, 8, 9, 4개월이죠. 매출액이 30만 불이었었고요. 그리고 4,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은 80만 불이었어요. 그러면 매출액 조건이 충족되느냐 궁금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뭐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넣은 건데 30만 더하기 80만 하면 1.1이니까 1밀리언이 넘는 거겠으나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Q3에 당연히 우리가 3, 4분기와 4, 4분기를 각각 따지는데요. 3, 4분기만 놓고 보면 그때 시점에서의 매출액은 당연히 30만 불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겠고요. 100만 불이 안 넘는다. 그러면 4, 4분기를 따져보면 4, 4분기에까지의 연평균 매출액이 밀리언 이하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잖아요.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그 직전 분기의 매출액을 애뉴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직전 분기의 매출액을 애뉴얼라이즈가 뭐죠? 그 수입으로 환산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 이 회사는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이 30만 불이었으니까요. 4개월이잖아요. 4개월이면 여기서 30만 불을 4개월로 나누어서 이게 7만 5천인가요? 그래서 거기다 12개월로 애뉴얼라이즈를 하니 90만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4, 4분기의 매출액 기준 그 직전 분기를 가지고 따지는 연평균 매출액도 밀리언 이하가 되니까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ERC 상황은요.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규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 업체는요. 2020년도 풀이어 그 다음에 2021년에는 3, 4분기까지에 대해서 1, 2, 3, 4분기를 말합니다. 원래는 4, 4분기까지 되는 거였는데 IRS에서 11월이었었는데 그때 여기서 마치겠다라고 해서 Q3까지만 적용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고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요. 스타트업 업체에 대해서는 2021년 3, 4분기와 4, 4분기의 그 컴펜세이션, 종업원 임금에 대해서 따져보고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규정이 현재 이펙티브한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지금도 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2020년 끝났고 21년 끝났고 지금은 2022년 뭐 2월이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한 회사들도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왜? 세법에는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내가 그 해에 세무신고를요. 정확하게는 수정신고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3년까지 더 뒤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20년도에 대해서요. 21년, 22년, 23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RC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거나 아니면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 라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들 이거 보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도와주시는 본인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회계사님, 변호사님들이 계시겠죠. 그분하고 얘기해서 그 회사하고 얘기해서 지금 ERC 우리 했냐 안 했냐 우리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most likely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아직까지 안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간혹 있던데요. 그런 거 자격 안 된다 그러면요,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평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굉장히 큰 혜택이고 아직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거는 자격만 갖추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뭐 선착순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못 누린 회사들, 못 누린 개인 기업들 꼭 확인해서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